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6,500명 남짓 저희 인도로나비 공부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경마해설가 방장 나시대입니다. 오늘 또 이제 정상적인 방송은 아닌데 간단하게나마 추석을 목전에 두고 또 몇 가지 업그레이드된 상황, 또 10월 달에 첫째 주 이번 주 경마 그 일정, 요게 이제 예전과 달라요. 그래서 그냥 넘기기는 어렵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컴퓨터를 좀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월달 경마 달력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명예전당 진기명기 간단한 9월 결산 내용, 그리고 이제 미리 보기 내용은 어저께 올려놨어요. 서둘러서 보통 화요일날 올리는데 어저께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그 10월 첫째 주 추석을 목전에 두고 이제 역대로 없었던 그 경마가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 금, 토 3일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에 대한 정리 내용도 올렸고 제가 요금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예상지 책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경주를 다 망라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뭐 배당과 상관없이 쉽게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들, 우리가 보너스 경주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해안을 또 그런 실력을 키우기만 하신다면은 무난하게 적중할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을 매주 이렇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래되신 분들이야 이제 그런 편성을 찾는 게 조금 익숙하시겠지만은 그렇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좀 관심 경주로 이렇게 체크를 추가 표시를 지난주부터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보기도 이제 전체 경주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는 요약표가 있지만 거기에도 이제 관심 경주, 해볼 만한 경주 그런 것들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집중할 경주를 결정하시는데 미력하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보기에도 그 내용을 추가해 놨어요. 일단 조심할 것은 이것은 이제 출전 등록 현황표를 보고 하다 보니까 출마표가 확정될 때 탈락하는 마필들도 많고 경주가 이렇게 앞뒤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추석을 목전에 두고 이제 어떤 마사회 이제 어떤 경주 계획에 따라서 마방에서 이제 경주마들을 출전 등록 신청하는데 워낙 적으면 7마리가 안 되면 경주 성립이 안 돼요. 최소 출전 두수가 8마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거의 매주 빈번한데 이번에 추석 목전을 두고는 경주 성립이 안 되는 경주는 없어요. 그래서 크게 경주 번호가 앞뒤로 바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석 인사 겸 방송을 켰는데 이것은 번외로 우리가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결국 우주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죠. 그게 남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우주는 내 속에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들리는 모든 것들, 느끼는 모든 감각, 이것의 주체는 사실 나 개인입니다. 각자의 개인이에요. 자기 주관적으로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각자의 객체가 전 인류의 수십억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모든 자기주관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만나면서 이해 충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모든 세상의 이치는 결국 내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동하느냐.
그 사실 그 자기 만족만 뭐 충분하면 돼요. 뭐 가족이란 게 좋은 것은 그래도 그런 부딪히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객체 사이에서 그 끈끈한 가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나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는 거지만 그래서 소중하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는 안 돼, 어쩔 수가 없어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에게 짊어지운다면은 그만큼 불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적인 조건이시더라도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완전하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도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이왕이면은 행복하고 기쁘게 그렇게 생각하고 어, 지내는 것이 본인한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마란 것도요, 궁극적으로 이제 경마의 그 경력, 그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꽤 오랫도록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요즘 인터넷이나 뭐 유튜버를 보면 AI 기술이 누구라도 이제 쉽게 뭐 가짜, 인공 지능이다 해가지고 가짜 사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우리를 현혹하죠. 하지만 경마의 본질이라는 것은 아무리 AI라도 그들이 직접 학습을 하고 이제 뭐 경마에 있어서 마법을 추리는데 어떤 것을 참고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AI라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AI 기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그 발단과 시작은 외국 선진국에서 뭐 50년 이전부터서 계속 개발이 돼 있던 거예요. 저희 나라보다 오히려 AI 기술은 미국이라든지 그런 그 선진국에서 더 기술적으로 발달했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경마를 정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즘 그 AI 기술을 활용한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알맹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그 한두 가지의 간단한 정보 이제 그런 것을 잘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과연 좋은 성적과 결과 또 경마를 정복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미흡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화려한 그런 모습과 그럴듯한 이것은 비단 경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겪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해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솔깃솔깃하다가 이제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국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솔깃솔깃하고 다니던 그런 부분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아까운 시간, 내 삶에 있어서의 정말 아까운 시간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그동안 이제 거기에 그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던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원대복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는 나중에 정말 아무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또 자기 실력을 체계 있게 꾸준하게 쌓는 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상직 책자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꾸준하게 이것을 통달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 100%는 아니어도 일부분이라도 제대로 활용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을 때 바로 그런 경주에 집중을 하고 잘 모르는 것은 그냥 패스하고 그런 식의 어떤 느긋함과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주말에 예상치 않고 달랑 들고 가서 어떤 다소 운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버려야 될 부분인데 대다수의 경마 팬들이 그렇게 이용하죠. 제 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뭐 일반 예상자와 마찬가지로 경마에 바로 뭐 하루 이틀 전에 이용권을 구매해서 책자를 그때나 들여다보면서 일반 예상지 이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항상 원점에서 뱅뱅 돌 뿐이에요. 꾸준하게 자기 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키운다면은 그런 방법적인 것, 그죠? 경마의 정석 제1장부터 5장까지 정리된 내용, 기초 공부 끝내고 경주가 끝나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정확한 팩트 있는 복기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복귀형 데이터북을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 그것들이 결국은 알게 모르게 깨알같이 쌓이면서 자기도 모르는 실력이 키워져요. 왜 누구는 천배이상 고배당을 수십 번 적중하느냐 해마다. 그런 분들이 그냥 그런 식으로 유행을 바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운에 따른 경마를 하셨겠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그 성장하시고 실력이 좋아지신 그런 분들하고 꽤 오래전부터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평상시에도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 복귀를 통하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지난 제 채널에 있는 어지간한 영상들은 전부 섭렵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순간은 다 외워질 수 없겠지만은 그 중에 일부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자기도 모르게 정리하게 돼요. 인간은 각자가 학습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걸 하다 보면은 자기 내면에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이 이렇게 발휘되면서 그런 지식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 깨알 같은 것들이 나중에 단단해지고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것처럼 경마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자꾸 단순한 한 가지 공식만을 찾는 분들, 경마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천 개, 수십만 개의 편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섭렵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익숙하게 돼요. 바로 그런 편성들을 익숙한 편성에서 이제 집중하고 똑같은 어떤 투자 원칙에 있어서도 가성비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확률 높은 방법. 그게 최고죠. 그런 편성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사실은 저로서는 그런 걸 해놓는 게 상당히 부담이에요. 또 너무 맹신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하지만 확률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경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시간 전략과 또 통계적인 어떤 결과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부터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미리 보기도 지금 그 제 공부방 게시판에 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제부터 올려놨으니까 조금 한 가지 조금 미스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경주 위주로 한번 잘 검토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명예전당 간단하게 9월 결산된 내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신 가족분들이 41분이세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9월까지 총 1000배 이상 고배당을 적중하신 분들이 누적 533명입니다. 이것은 뭐 역대 최고 기록이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재작년이죠. 2023년도가 역대 496명으로 최고 기록인데 벌써 533명이에요. 아직도 10월, 11월, 12월 세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0명을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그 천배상 고배당을 여러 번 적중하셔도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안 올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올려주신 분에 한해서만 집계한 겁니다.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조금 과하게 생각하면 그 2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만큼 많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천배상 고배당만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당연히 뭐 연관성 있게 수백 배 중배당도 이러신 분들은 뭐 많이 적중하시겠죠. 어떤 비례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게 통계 집계한 내용이고 지금 요번에 좀 추가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1000배 이상을 누가 제일 많이 적중했느냐 다적중 순위만 하다가 합산 배당이란 게 있어요. 경말한 게 결국 한수죠. 합산 배당을 요번에 추가해 놨죠. 지난주부터. 현재 이제 혜성님께서 올해 9월 달까지 1000배 이상 고배당을 무려 33번이나 적중하셔서 이제 총 적중 배당이 67,549배예요. 2등이 이제 각설탕님이 32번입니다. 그래서 8129배를 적중하셨어요. 이것은 물론 1000배 이상의 적중한 결과만 가지고 그것들의 배당이에요. 여기에 이제 수백 배짜리 이런 것들을 더하게 되면은 솔직히 뭐 각설탕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만 배 이상 될 수도 있겠죠. 1000배 이상만 이제 집계한 겁니다. 그래서 각설탕님이 이제 합산 배당에서는 1등이고 적중 횟수로는 이제 혜성님이 1등이세요. 지난번 방송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이제 12월 달까지 명예전당을 결산해서 물론 이제 무료 이용권은 뭐 당연히 뭐 각 항목에 정해진 규칙대로 드리겠지만 1월 달에 더해서 이번에 제가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을 상징하는 팔찌 지난주에 보셨죠? 애군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신 안정을 해주고 또 재물과 복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팔찌를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차고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노랑나비 굿즈죠. 노랑나비를 상징하는 그것을 3개를 만들어서 이제 가장 제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인상 깊은 가족분 3분을 선정을 해서 드릴 생각이에요. 가장 그 유력한 후보가 혜성님과 각설탕님이 아니겠느냐. 이제 각설탕님은 이제 1000배 이상 고배당 단통 적중도 한 15번 이상을 하시고 또 혜성님은 여기 부분의 1등이시고 이제 그런 분들과 또 조금은 순위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그 저희 대방에 적극적으로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고 뭐 그러신 분들 어찌됐건 한 3분 정도 제가 추려서 제가 직접 그 만든 팔찌 노랑나비를 상징하는 그 굿즈 그거 그 3개를 드릴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한 후보 3분 중에 혜성님과 각설탕님 뭐 이런 분들이 활약이 굉장히 많았죠.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달 경마 달력입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시죠? 이번 주까지 야간 경마가 시행이 돼요. 그런데 지금 추석이 요거 좀 8일날 요거 제가 잘못 표기했습니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6일입니다. 6일. 그래서 월요일날이 추석이에요. 아이고 제가 잘못 표기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까지 경마를 시행한다는 게 좀 무리라 생각했는지 하루씩 땡겼어요. 그래서 목, 금, 토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역시 목요일과 금요일 날은 이제 야간 경마가 시행이 돼서 이제 오후 2시, 12시 15분 이렇게 이제 시행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휴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차부터서는 정상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금, 토, 일로. 근데 대상 경주가 굉장히 몰려 있어요. 총 6개입니다. 제주도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는 이 대상 경주가 이제 2주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치러져요. 자, 이러한 그 일정, 또 대상 경주의 조건은 이 아래 이렇게 좀 있고 세부 상세 계획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 시각과 이 정도는 이제 항상 알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미리 보기 그 내용을 출마 발표 전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저께로 이제 작성해서 올려놨어요. 미리 보기를 잠깐 보면 자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각각 11개 경주씩 치러집니다. 총 22개 경주가 매주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금요일 날인데 예전으로 보면 토요일이죠. 하루씩 땡겨졌으니까. 근데 이번 주 출전할 마필들의 면면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요. 흰색 화살표가 뭐죠? 위에 설명서 내용을 보면 하락세, C사이클상 경주마 인생에 있어서 하락세로 접어든 마필이 많다. 요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 될 수 있겠고 지금 안말 한정 경주가 3개 정도 이렇게 금요일과 토요일에 분포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금요일 날 1경주 아주 미천한 06등급 1000m 경주죠. 근데 15마리 정도가 출전 등록 신청했는데 마필들이 상당히 괜찮은 마필들이 많아요. 혈통적으로 상당히 준수하거나 우수한 그런 그 마필들 자원이 대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초반에는 전체적으로 그 출마 확정 전이긴 하지만 좀 헐렁해요. 중반부에 6경주 정도, 그 나머지 중반부 쪽에.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반전, 후반전으로 딱 잘라서 놓고 보면 후반전에 좋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고 여기 보면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상위 1% 우설통 관리마가 마지막 요 2개 경주에 1마리, 2마리, 총 3마리가 출전 신청했는데 전반적인 마급 우수마의 비율이 55%나 돼요. 절반 이상은 마급이 있는 쉽게 말해서 혈통적으로 준수하거나 우수한 마필이 절반 이상이 신청을 했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게 상위군 쪽에 좀 몰려 있어요. 또 이렇게 물음표가 많다는 것은 비슷하게 좋은 마필들 다수가 경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경주에서 이제 배당들이 좀 높게 형성이 되죠. 그게 이제 후반전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서울의 그 이번에 주 출전 등록 신청한 마필은 총 311마리, 311두. 전체에 대한 능력 평가를 해서 311마리의 능력 평가를 통해서 각 전 경주 22개 경주에 대한 경주별 우수기대마 리스트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가볍게 참고하시고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보통 이제 오랫도록 보신 일반 여타의 예상지를 보면 경주를 보면 처음에 그 추천하는 마필이 한 5-6마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각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정보들만 가지고 1000배 이상의 고배당, 10,000배 이상의 초배당을 적중한다는 게 어렵죠. 또 추천 마필들만 가지고는 역대로 1000배 이상, 10,000배 이상을 추천마만 가지고 적중해 본 기억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하고는 좀 틀리죠. 저희는 이제 그런 데서도 1000배 이상 고배당이 나오지만 하지만 그런 마필들은 꼭 숨겨져 있고 일반적인 그 데이터 정보로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혈통 정보라는 것도 충분히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정의가 된 건 없어요. 수천 가지의 혈통 정보가 있고 또 그거 아닌 일반 정보라도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정보를 활용할 것이냐 정보의 선택에 있어서도 답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정답은 없어요. 각자가 그것은 정답을 찾아야만 돼요. 그게 어려운 점이죠. 누가 능력마야? 정답이 없습니다. 대개는 기록과 성적을 따지지만
저희가 고유능력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록과 성적을 포함 안 따져요. 희한하죠. 능력말을 따지는데 무슨 기록 성적을 안 따지느냐. 일반적 기록과 성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적을 따지더라도 환산을 해도 환산을 기록도 마찬가지고 단순한 환산이 아닙니다. 기록도 그 마필의 기록이 누가 좋으냐를 따질 때 단순한 뭐 1분 03초 뭐 5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 기록도 세 가지 측면에서 따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좀 복잡하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뭐 경마란 게 진작에 정복이 됐겠죠. 요즘 뭐 AI나 뭐다 뭐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뭐 추천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 그냥 되겠습니까? 최종 목표는 뭐 돈 벌자고 하는 거겠죠. 결국은. 저도 지금 뭐 이걸 그 판매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조금 가는 길은 틀려요. 제가 이 책자를 만든 것은 저 혼자 쓰려고 만든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노후 생활의 그 재테크 수단으로서 프로페터로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이 책자를 어렵게 개발한 거예요. 10여 년 전에 노후 생활을 대비해서. 근데 이제 오지랖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좋은 결실이 안 나고 또 이 자료를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다 보니까 또 뭐 건빛이란 데서 10년 전쯤에 이런 자료를 무료로 또 업로드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원하신 분들이 많아서 나눠주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6천 명이 넘는 저희 그 가족들이 탄생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방장으로서의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장으로 활동한 온라인이 되더라도 저는 그 프로페터로서 활동하는 것을 접었기 때문에 오로지 방장으로서만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온라인 등록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두 가지를 병행할 수는 없어요. 방장 역할만 하더라도 허리에 탈이 나서 얼마 전에 허리 수술까지 했잖아요. 건강은 해쳤어요. 그래서 원래 그 직업적으로 예상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그 사업적 목적으로 그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하고는 탄생에 가는 길이 틀려요. 그래서 제 마인드가 그런 분들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장에만 충실하고 있는데 제가 온라인 배팅까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하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서 방장에만 충실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마라는 것도 한참 해보면 절대 남이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엉뚱한데 이렇게 끼웃거리고 장터에 가면은 화려하게 풍악을 울리고 꽹가리 치고 목소리 높은 그 시장 장사꾼들의 그러한 소리에 자꾸 얇은 귀로 솔깃솔깃 구경만 하다가 아까운 본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의 정말 아까운 시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또 실력이 쌓아지면 좋은데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얻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쪽은 결국은 파는 데 주력하는 거지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고 짧은 기간에도 많은 문명적 기술이 엄청나게 그 진화하고 발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았던 지식으로 이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그 기술들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절반 이상이에요. 갈수록 더 심화가 될 겁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마란 것을 제 노후 생활의 재테크로서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은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미래 예측을 못했지만 아마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꾸준한 경제적인 수익이 없다면 정말 늘어나는 기대 수명 그 세월만큼이나 비참한 삶을 더 오랫도록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수익을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것. 저는 경마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근데 경마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마하면 망한다, 패가망신한다, 절대 이길 수 없다, 경마 공부는 끝이 없다, 이러한 그 불확실성의 얘기만 많고 사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결국은 꾸준하게 적중할 수 있는 뭔가의 툴,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 당시 10여 년 전에 나온 우리나라 모든 예상지, 모든 사이트,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모든 결과를 대조해 본 결과 어디에도 근사치가 되는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 새롭게 이걸 만들어서 뭔가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런 데이터북이나 책자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10여 년 뒤 내 노후 생활에 대한 계획을 경마 재테크 수단으로서 경마를 안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전혀 다른 예상지를 참고 안 하고. 왜? 전부 다 거기에서 한참을 대입해보고 체크해봐도 안 나와요. 결과가. 원하는 결과가. 답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포장만 더 화려하게 바뀌고 무슨 AI다 뭐다 하면서 5만 가지 내용으로 포장만 바뀌었지 알맹이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얘기가 엉뚱한쪽으로 갔는데 정말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나고 오면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금요일날 요 밑에 2경주, 3경주에 보면 관심경주에서 C사이클 세두, C사이클 3마리 표시되어 있죠. 딱 두 가지입니다. 주황색과 초록색. 초록색은 뭐냐면 5마리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3경주 같은 경우는 16마리가 신청했는데 C사이클 능력 레벨이 우수한 마필이 상승세까지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 딱 3마리밖에 없어요. 3마리 가지고 조합하기 참 좋죠. 4마리까지는. 5마리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8경주 같은 경우는 C사이클 우수마 5마리가 있다. 초록색이죠. 우리는 빨주노초니까 주황색이 초록색보다 좋지요. 주황색은 3마리, 4마리 경우에 한해서 주황색을 표시하는 겁니다. 가족분들은 이제 C사이클 정보를 좀 이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출마표가 발표 안 돼서 책자를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11개 경주가 치러지는데 금요일 날 초반에 2경주, 3경주 정도는 관심 있게 봐야지. 만약에 3마리인데 두 마리가 탈락해 버리면 해당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들은 C사이클 정보를 좀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한 가지 이제 특이한 것은 이런 거죠. 7경주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많아. 흰색가 살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주황색이야. C사이클 우수마가 능력도 좋은 상위 능력마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마필이 4마리가 딱 있어요. 근데 하락세 다수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만 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유연성 있게 저런 걸 판단하면 이게 압축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런 것들이 뭐라는 것을 알고 조금만 상상하시면, 제가 전혀 안 들여다보고 요것만 가지고 제가 이것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작성자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면 자 물음표 별표가 있으면 상당히 좋은 능력마들 비슷한 마필 다수가 출전 등록 신청을 했어요. 무려 19마리입니다. 19마리 1200m 경주네요. 그죠? 전개 속도가 빨라요. 과거 기록들을 보면 빠른 말이 상당히 많은 19마리가 단거리 1200에 출전 등록 신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편성 강도가 중하급이에요. 그러면 상위 능력마와 하위 능력마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요거 그대로 읽으면. 그리고 아래 보시면 요거 있죠? 최근 입상 성적. 그러니까 최근이라면 이제 뭐 한 달 남짓, 한두 달 안에 5차간에 입상한 성적 있는 마필의 비율이죠. 16%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하락세가 다수인데 능력도 안 되는 마필이 하락세 다수인 경우 가능성이 높죠. 능력 레벨도 높은데 그 마필이 4마리밖에 없어. 그러면 그들이 인기마로 팔릴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들의 입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 보면 이런 경주를 꼭 고배당 1000배당을 노릴 게 아니라 알뜰한 100배 이상의 이런 가능성이 있다든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4-5마리가 대한민국 전체 모든 예상지에 추천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할 편성 중에 하나죠. 꼭 기억할 집중 경주로서 배팅을 강하게 해보는 그 한 가지가 저희 책자와 전국에 있는 모든 책자들의 상위 추천마가 똑같아. 근데 거기에 순위 바꿈이 있는 게 순위.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짤 영상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170 몇 배짜리인데 최고의 편성이다. 근데 인기로 팔리는 마필 쪽에 인기 4위, 5위로 팔리는 마필이 우리 책에서는 제일 좋아. 걔를 머리 놓고 딱 가니까는 정말로 복승식 점배당에서도 3쌍이 170배가 나오는 정말 그런 편성이 최고의 편성인 거예요. 이게 요거예요. 토요일 날 오경주 그냥 넘어가려다가 다시 한번 뭐 짤 영상 보신 게 있겠지만은 능력마들 빤해요. 인기도도 빤합니다 이게. 그죠? 1, 2, 3 5, 6, 7 이렇게 팔리잖아요. 빤한 마필들이에요. 근데 5번이 인기로 팔리고 뭐 3번, 5번이 이렇게 팔리는데 한번 보세요. 1번 같은 경우가 뭐죠? 적정거리 좋죠. 기수가 100% 직조했죠. 종합평가라면 4번째지만 보세요. 유일하게 우수혈통만 딱 한 마리가 존재해요. 1번. 응? 1번입니다. 우수혈통마가 딱 한 마리야. 다른 말들은 당구장 표시도 없어요. 마급 혈통 등급으로 따지면 다른 마필에 비해서 서너 등급 위의 마필이에요. 그죠? 속도의 상승세. 근데 이 마필이 유일하게 극장거리야. 극장거리형. 그죠? 선행 가능한 중장거리 우수마 앞말이지만 전체에서 지구력이 제일 좋은 유일한 극장거리 마필이란 얘기. 극장거리. 혈통도 제일 좋아. 경주거리 1300밖에 안 돼. 이런 마필이 인기에 비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편성에서 이런 경우는 이 한 마리를 축으로 해보기 참 좋죠. 우승했어요. 나머지 후청마에 엮어서 요게 보기 9배밖에 안 돼. 다 인기마지만. 삼쌍이 173배잖아요. 사실 이런 게 최고 편성이에요. 바로 이런 편성들을 찾아서 이런 편성에 해당되는 것들에 배팅을 강하게 가는 거예요. 이건 꾸준하고 많아요. 확률도 높아요.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그 월간 수익, 연간의 어떤 원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시기가 정말 쉬운 겁니다. 꼭 1000배 이상 고배당은 실제로 적중하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운 좋게 쉽게 오두마번에 적중하는 경우가 저희도 올해만 열 몇 번입니다. 10번이 넘어요. 1000배 이상 그런 결과가 우수기대마에. 그렇지만 그것도 조합을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오히려 1000배 이상 고배당보다도 바로 이런 편성들을 잘 노리셔야 돼요. 꼭 기억할 보너스 편성 중에 최고다. 지난주 최고였다는 게 이런 거예요. 왜?
딱 한 마리 머리 잡기가 좋잖아요. 인기도에 선입견만 없으시다면. 조금 들여다보면, 그죠? 바로 이런 조건. 이번 주도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난주 이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보세요. 앞말이지만 1300밖에 안 되고 D급 수준밖에 안 되는 편성에서. 그죠? 전체 중에 장거리 생애 1등인 앞말. 항상 말씀드리죠. 암수 대결에서 순말보다 좋은데 거리 생향적으로 중장거리 마필들, 지구력 좋은 그런 애들은 이제 머리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앞말이 불리하지만 이런 거 이게 참 알뜰한 겁니다. 요거 보인 김에 한 번만 더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토요일 날 그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요게 지금 그 삼쌍의 배당률이 850배예요. 아마 배당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1000배에서 고배당 없는 사이에서. 가만 보세요. 요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번이 인기 바닥인데 요마필이 배당 맞죠? 285. 이가 사실은 막급도 없고 능력적으로 다 좋은 마필이 더 많아요. 2연승이잖아요. 2연승. 앞말입니다. 근데 기수가 문세인 기수예요. 이것은 지난주 뭐죠? 공유방에 T포인트 1일 전략표에 집중할 경주, 관심 경주로 표시된 경주예요. 요게 관심 경주입니다. 상위 능력마들 상승세가 소수라서 관심 경주로 표시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 보실래요? 요거 2번이 분명 능력 표시 없어요. 2연승을 했고 인기 1입니다. 저희들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좋은 마필이 6, 7, 8, 9텐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게 왜 관심 경주로 돼 있냐면 하락세가 상당히 있는 마필이 절반 되는데 하락세가 아닌 마필들을 딱 보면 자 레벨을 떠나서 여기는 B급이 없어요. 그죠? B급이 없습니다. C급, D급 정도 되는 마필들만 존재해요. 자 2번이죠. 화살표 끝까지 가 있는 것. 상승세를 현재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래프가 끝까지 가 있는 게 2번, 5번, 7번, 8번, 11번이에요. 2, 5, 7, 8, 11 다섯 마리죠. 근데 능력 레벨은 D급이 C급보다 한 등급 아래죠. 요게 분명히 요것만 보면 D보단 C가 좋죠. 하지만 분명히 둘의 능력은 이제 한 등급 정도인데 문제는 이거죠. 이건 말의 능력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기수가 문세인 기수예요. 상승세 마필이고 문세인 기수의 역량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세인 정도 기수라면 마필이 D등급이라도 기쁜 하락세가 아니고 상승세라면 한 등급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수잖아요. 무시할 수 없죠. 인기리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앞말이란 말이에요. 1400입니다. 앞말에 부중 혜택이 제로가 되는 거리. 그죠? 근데 보세요. 2번이 전체 중에 유일한 장거리 마필이에요. 과연 이 마필이 능력적으로는 다른 마필 C급 마필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 근데 아주 심하게 떨어진 건 아니고 한 등급 아래죠. 한 등급 아래입니다. 근데 고지시간 분들은 요것만 따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챙겨봐야 된다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그리고 반드시 봐야 될 게 거리 성향이에요. 앞말이야 불리해 당연히.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장거리 마필이에요. 부중도 높아. 3착 승부도 이상마야. 승부진은 강하겠지만 되겠느냐? 전체에서 유일한 뭡니까? 장거리형 마필이에요. 더군다나 거북이 편성입니다. 거북이 편성 뭐죠? 거리 성향적으로 맨 좌측에 있는 애들, 우측에 있는 애들이 비슷한 역량이라면 유리하다. 그렇죠? 그런 유리함. 또 전체 중에서 장거리 성향 1등, 유일한 장거리형, 지구력 제일 좋은 마필. 자, 그런 앞말인데도 그러한 조건이 해당되는 거예요. 또 기수는 서울의 리딩 자키 문세인 기수. 최소한 말의 등급 레벨을 한 등급 정도 올릴 수 있는. 만약에 A급, B급 마필이 많다면 저 같으면 배제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마필은 막급도 없고
어떻게 평범한 마필이에요. 안말입니다. 마급이 없는 마필이 서울에서 뭡니까? 1군까지 올라갈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직전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제로예요. 하지만 전체 다른 상대마들의 그 능력 레벨이 2번에 비해서 아주 높은 마필은 없어요. 한 등급 정도. 근데 그 정도 등급은 문세인 기수의 그 기수 역량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근데 부중이 높은데 뭡니까? 전체 지구력이 제일 좋은 유일한 장거령 마필이 2번이었다. 만약 이 마필이 2번이 아니었다면, 장거령이 아니었다면 글쎄요. 장담 못하죠. 또 나중에 이런 마필이 다른 경주에 출전을 했어. 근데 문세인 기수가 아니야. 근데 비슷한 편성에서 과연 그 마필이 우승할 수 있겠느냐. 기수 역량이 이제 더 발휘된 거고 유일한 장거령 마필이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충분히 마지막에도 우승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됐겠죠. 자, 그런 몇 가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조심할 거는 이런 마필이 비슷한 편성에 나왔을 때 기수가 바뀐다.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될 아주 뛰어난 마필은 아닙니다. 2연승 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입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C사이클의 상승세가 왜 필요하고 참고해야 되느냐. 왜 관심 경주로서 표시되어 있느냐. 그거죠. 5번도 결국 보세요. 이런 정보가 없다면 5번의 입상을 3차 간 거에서 뭐 운이 좋았겠지. 운으로 돌리지. 정확한 팩트로서 이해하고 넘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보세요. 5번도 혈통 우수마급에 들어가고 C급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직전 왕창 망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고유능력 평가를 해보면 상위 5마리 끼질 않아요. 그죠? 인기 바닥이잖아요. 근데 이 마필의 면면을 가만 보니까 5번이 결코 뭐 D급이나 뭐 허접한 마필은 아니에요. 그죠? 2, 5, 7, 8, 11. 관심경주로 돼 있었던 경주입니다. 이 한 가지 정보만으로 마번을 조합하고 뭐 배팅하시고 쉽게 배팅하시려는 분들, 이게 그 한 가지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게 되게 편협적인 거예요. 좀 종합적으로 주변을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 머리를 정하고 충마를 정하고 하는 것을 이 한 가지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우선할 것이냐? 이것만 갖고 판단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는 거고, 근데 이 정보가 없었다면, 그죠? 5번 같은 마필, 이런 마필의 입상을 또 이해를 못 했겠죠. 그 다음에 상승세로 되어 있는 마필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전혀 모르고 접근한다면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를 정해주진 않지만 이것들의 활용도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의 입상도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요게 없으면 아예 그러한 지식이 없어지는 거고 이런 정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이런 정보로 인해서 적중할 수 있는 경주들이 더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정보가 요건 맞았지만 요건 틀리지 않았느냐. 자꾸 부정적인 그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계신 분들은 매 부정적인 것만 봐요. 반대로 보면 그럼 이건 적중했지 않느냐. 요게 없었다면 적중할 기회도 없었을 텐데. 바로 그런 생각을 포지티브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요러한 이제 서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눈에 담아두시면 초반에 이러이러한 것들 있으니까. 물론 제가 출마표 확정돼서 책자를 만들게 되면 T포인트 1일 전략표에 또 추가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현재 상황은 요 정도구나. 이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부산입니다. 부산도 이제 경주 성립이 안 되는 경주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부산도 이제 목요일보다는 토요일 날이 조금 더 좋은 마필이 출전했지만 전체적인 마필들의 수준은 서울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죠. 덧진 개찐이지만 역시 안말 한정 경주는 이제 부산은 뭐 3경주에 집중돼 있고 자 목요일 날 같은 경우 보시면은
후반부 쪽에 상당히 좋은 말이 몰려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가만 보시면 관심 경주가 4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중반부 쪽에. 일요일 날은 관심 경주가 무려 5개나 돼요. 1경주 빼놓고. 예. 자, 이런 점들 아까 치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활용하는 것 했죠. 이 정도를 이제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적어놨죠? 관심, 요 아래 설명서에 대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설명서가 다 있는데도 안 읽어봐요. 눈으로 보고 그냥 개락 자기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만 딱 보고 본인이 해석해버리고 엿장수 마음대로 그러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결국은 사상 두각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봐야 기초가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이런 것들을 보고 처음 한 번만 제대로 이런 것도 읽어보고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저 표시 의도와 내용을 이제 반복이 되면서 외워져 버리는데 이런 걸 아예 안 읽으신 분들 요것만 보고 개락 이럴 것이다 본인이 추정해 버리는 분들 전화 통화하다 보면 그러신 분들 많아요. 본인 마음대로 그 해석을 해서 이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바로 기초 공부죠. 관심표시 경주는 소수 상위 능력만을 쉽게 구분 가능한 편성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본인이 상상을 하셔야죠. 야, 그러면 저거 입상마 선택이 좋겠는데? 몇 마리 안 되니까. 그죠? 압축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로 연상을 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되죠. 자, 그런 게 이제 일요일 날은 많습니다. 요게 이제 이들이 전부 인기마로 팔리면 저배당 일색이 될 것이고 그 중에 몇 개 중에 완전 인기 바닥인 마필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입상했다. 배당마가 되면서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중고 배당의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보면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기에 팔리느냐 현장에서 그게 배당판의 중요성 그거예요. 그걸로 입상마를 추리는 게 아니라 배당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능력만은 여기인데 인기도가 엉뚱한 쪽으로 가가지고 큰 괴리가 있는 언밸런스 편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배당으로 접근하는 찬스다. 배당판은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지 무슨 배당판에서 뭐 몇 분 마감 등겨놓고 뭐 갑자기 팔리네 어쩌네 초반에 그걸 가지고 마번을 추리한다? 참 밑도 끝도 없는 엿장수의 생각이죠. 말미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마번 조합은 결국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 칸 채우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둘의 조합을 이제 표준으로 이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이제 사실 가장 가성비 좋은 조합법이에요. 이것을 하나 기준으로 놓고 이제 변형해 가면 되겠죠.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3쌍을 가도 4구멍밖에 안 돼요. 4구멍. 5마리 갖고 배팅하면서도 4구멍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마리를 이제 축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이 축이 꼭 반드시 한 마리일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하나 둘 조합을 얘기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편성에 따라서 달리 가야 되는데 가장 안 좋은 조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죠. 앞말과 순말들의 대결이다. 능력 앞말과 순말을 구분하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이 순말이다. 능력 순말 3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이 가장 안 좋은 것은 4번, 5번이 이제 앞말이면 가장 안 좋은 조합은 이런 거예요. 앞말 2마리를 두 번째 칸에 같이 놓는 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앞말 순말은 순말이 능력적으로는 뭐 2kg 부담 중 혜택을 앞말한테 줄 만큼 순말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앞말보다는 좋죠. 거리가 짧을수록 앞말 해볼만 하지만 늘어날수록 뭐 불리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하는 거. 4번, 5번이 앞말인데 2마리를 두 번째 칸에 넣었어. 근데 2마리가 다 빠져버렸어. 앞말이라서. 틀리잖아요. 그래서
피해야 될 조합법입니다. 피해야 될 조합법.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요령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순말들을 다 각각 다른 칸에 넣고 능력한 말들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이런 우승까지도 해볼 만하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4번, 5번이 둘 다 승군대상마야. 4번, 5번이 승군대상마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조합하신 분들. 승군대상마를 이렇게 두 번째 칸 다 싫어하죠. 우승 아니면 뭐 3창 내진 빠지는 것. 그것도 있지만 둘 다 승부 회피 가능성이 있는, 둘 다 승부 회피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 경우는 요것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같은 칸에 승부 회피 가능성이 있는 승군대상마를 거둘만 딱 집어넣는 거. 이 피해야 돼요, 이거.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상극으로 해야 되네, 상극. 승군대상마도 요거지만, 또 한 가지. 고부중인 마필이 4번, 5번이야. 다 능력만데, 4번, 5번이 고부중. 또, 고부중인 마필 두 마리를 이렇게 넣는 거.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두 마리다 고부중 때문에 입상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3차게 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상극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자, 부중 혜택 좋은 말과 고부중인 능력말, 같은 능력말은 이런 조합이 확률적으로 높은 거예요. 고부중과 저부중. 그죠? 이렇게. 서로 상극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 승부에 필요하게 되면은 최선을 다해 3차 가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은 떨어지는데 능력 표시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편성 유리한 마필을 그래서 이렇게 4번 5번이 둘 다 승군대상마면 둘 중에 하나를 빼더라도 승군대상이 아닌 그죠?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그런 애들을 이렇게 후착에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능력적으로 분명히 6번보다 좋지만 승부회피를 한다 했을 때는 차선의 마필, 어부지리 입상, 항상 삼복삼상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능력적으로는 4번, 5번이 충분히 3차할 수 있지만 이들이 그런 면에서 승부회피를 해버리면 어부지리 입상한 능력은 떨어지는데 능력 표시는 없는데 마크 표시는 없는데 어떤 애들이 들어오느냐. 고배당을 터뜨리는 6가지 유형 중에서 능력과 관련된 게 뭐죠? 6가지 유형. 지금까지 1000배 이상 모든 15년 동안의 모든 경주에서 입상률 85%가 되는 6가지 항목이 뭡니까? 정보 지식이 있는 게 능력과 관련된 3가지가 있어요. 그죠? 고유 능력마, 노란나비 우수마, 마크 우수마. 후대 능력이죠. 후대 능력. 근데 능력과 무관한 3가지가 뭡니까? 장거리형, 지구력 제일 좋은 장거리형 우수마, 부중혜택마, 훈련 우수마. 특히 능력과 무관한 그 3가지 장거리형 우수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토요일날 앞마리 능력은 됐지만 유일한 장거리형 1등 마필들, 또 부중혜택마, 훈련 우수마. 그런 애들이 능력은 떨어지는데 이들이 야 뭐 어차피 1착 2착도 못하는 거 쓱 빠졌을 때 이렇게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한 그 조합의 부분을 본인이 딱 틀을 정해놓고 모든 경주를 하는 바보가 되지 마세요. 편성에 따라서 입상 가능한 마들의 특징에 따라서 조합법은 달라지는 거예요. 3착 승군대상마가 두 마리다 1, 2번이다. 근데 둘이 둘 중에 하나는 승부에 팔 거다 가정하면 머리를 2개로 가져가는 거예요. 능력은 둘 다 최고야. 둘 다 3착 승군대상마야. 이 승부의 하위군 쪽 6군이야. 5군이야. 하위군일수록 승부의피가 높죠. 이럴 때는 머리를 둘 가서 둘 중에 하나가 우승할 능력은 되는데 한 마리가 우승하면 한 마리는 아예 승부 회피를 한다는 가정하에 이런 조합법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렇게 둘 하나 둘 조합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조합법은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충만데 우승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칸에
충만은 어디든지 한 칸에 들어가는 거죠. 한 마리만 들어가도 될 가장 위험 요소가 적은 애들. 그래서 그러한 그 조합법도 가장 피해야 될 조합의 경우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본인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이에요. 항상 100%를 추구하니까 경마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0번 중에 이런 경우가 6, 7번만 되고 아니 무슨 뭐 서너 번은 이렇게 했는데 틀리더라도 감수해야 돼요. 대신 6, 7번 적중하잖아요. 5번만 적중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시도했는데 한 번은 틀리고 한 번 적중했어. 그것도 엄청난 성공이에요. 배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서 이 방법이 좋은 거다. 이 정보가 좋은 거다. 이렇게 판단해야지. 이럴 땐 틀렸지 않느냐. 이 몇 가지 그런 상황들. 과연 어느 쪽이 높으냐 이거지. 확률이. 그걸 따져야 돼요. 50%만 돼도 경마에서는 훌륭한 겁니다. 혈통정보가 47%예요. 아무리 혈통정보가 뭐 중요하다고 치더라도 마사의 홈페이지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읽어봤을 때 50%가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경마라는 배당의 특질이 있어서 그래요. 꾸준하게 50%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법, 조합법도 이렇게 안 될 수는 있지만 약간 예외 상황들이 있죠. 중장거리형은 승부회피가 단거리형보다는 적어요. 확률적으로. 저는 그래서 예전에 실전에서는 중장거리형 마필들은 승부회피에서 제외하고 조합했어요. 무조건 안고 갔어요. 능력만 하면. 단거리형들의 이제 승부회피가 높고 특히 육군, 국육군에서는 이제 제가 왜 국육군 승군 팁을 개발했냐면 승부회피는 육군마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마번 조합할 때 상당히 선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느 정도 완전 신맘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출전 경험이 있는 그런 마필들 경주에서는 이 승부회피 육군 쪽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육군에다 적용할 승군 팁으로 적용한 거지. 뭐 2군부터서 모든 군에 이것을 같은 비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없겠죠. 사실 육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위군도 물론 회피가 있지만 육군 쪽에서 제일 많아요. 승군 팁도 알고 이용하시기 바래요. 카본 국육군 승군 팁으로 돼 있잖아요. 5군, 4군이 아니라. 상위군으로 갈수록 승부 회피가 떨어져요. 적어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경마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그 이후에 독이 될 거냐 득이 될 거냐. 작은 차이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누구도 경마에서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포장을 잘해봐야 가만 들여다보세요. 눈으로서 정확히 체크하고 해보시면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알맹이는. 아까운 세월과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이번 주 경마 일정이 아직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안내도 드릴 겸 그리고 이제 100%는 아니지만 어떤 경주를 선별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업그레이드를 미리 보기에도 적용을 해놨다는 점, 이런 점을 조금 10분 활용하시기 바래요. 모르는 것보다 유익하면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 되겠죠. 100% 맹신은 마시되 이제 사실 쓸만한 그런 내용들의 결과가 나옵니다. 항상 무리하지 않고 건전하게 잘 즐기시고 또 추석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큰 경제적인 손실은 우울한 추석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경주를 잘 선별해서 본인이 판단할 때 가능성이 있는 또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또 본인 판단이 애매하면 T포인트 드릴 전략표, 경주별 특징들 또 이런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추가적으로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어찌됐건 추석 명절 가족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분들과 더 좋은 자리, 행복한 그런 만남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혼자 계신 분이라도 우주는 곧 내 안에 있다 이래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좋은 추석 명절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되었습니다. 미력한 내용이지만 저희 노랑나비 공부방 가족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